역시 이제 정태근 팀장과 이제 개장이 임박한 관계로 23분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뤄봐야죠. 뭐 앞서 이제 그 헤지펀드 얘기는 넘어갔고, 네.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마진콜이 되면은 그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팔까봐. 그러면서 이제 연쇄적인 그 펀드런처럼 도미노로 매도가 나올까봐 이게 이제 우려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이비가 하나씩 뭐 다치는 수준을 넘어서 어디가 크게 확 무너져 버리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사태들이 있잖아요. 리먼이라든지 뭐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새로운 것들이 도출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아케골스 캐피탈의 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북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주식들 네. 좀 팔아야 되는 것들. 근데 그거는 뭐 잘 돌리겠죠. 생각해 보면은 항상 큰 위기는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2008년 네. 리만 사태도 그렇고 1990년대 롱턴 캐피탈, LTC 캐피탈, 예, 맞죠? 예. 그것도 그렇고 항상 그런 일로 해서 이제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7시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예. 문득 저도 리먼 사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과도한 욕심? 아까 이제 레버리지잖아요. 네. 네. 아니 15조 원 레버리지를 써갖고 80조 원을 몰빵을 해가지고 물론 한 종목은 아니고 중국 관련 기업들 물론 나름의 그 소신의 분석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의아스러운 매매 형태다 이게 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자, 그런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자 그거는 넘어갔고 수혜주도 네. 뚫렸고 그다음에 수혜주가 다시 운항이 재개되면은 뭐 조선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네. 이슈가 돼서 조선주들이 꼭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저께도 그 특징주로 해서 조선주가 부각이 됐는데 네. 뭐 선박 건조 기술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수혜가 될 건 이게 나왔는데 저는 그 논리 단순히 비약이다. 항해사의 어떤 운전 실수라고 봐야지 그 인재. 선박 문제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뭐 논란은 네. 뭐 전기적인 결함은 아닌데 뭔가 꺼져가지고 이렇게 동력 없이 떠 있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때문에 돌았다는데.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선뜻 이해가 되는데 있죠. 그 예. 무게가 그렇게 엄청나게 몇만 톤 나가는 그 컨테이너선이 바람 불었다고 이렇게 그거는 틀어져 아닌 것 버리면은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조선주 업체들 오늘 그렇다고 뭐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만한가 이게 구실이? 지금 해운주가 꺾였기 때문에 빌미는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지금 수혜주 저는 이상하게 그 최근에 수혜주를 보면서 인간의 창의력이 제일 많이 발달한 것이 전 주식시장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수혜주나 얘기 나오면서 처음에 유가 관련주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해운으로 갈아타고 또 해운에서 또 조선으로 또 갈아타고. 근데 이제 수혜주가 네. 다시 재개가 됐지만 유가는 안 떨어졌어요. 배럴에 62달러 오히려 올랐거든요. 뭐 네. 그거는 봐서는 또 아닌 것 그래서 같고. 계속 갈아타는 거 보니까 좀 창의력은 참 주식시장이 제일 진짜 돋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뭐 조선주는 그 730 지난주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올해 그 도크 기준에서 수주 금액도 좀 미달된 상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한 수주 금액도 중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네.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조선업종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내용 정리한 거. 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선, 뭐 반도체, 자동차 네. 큰 뭐 정유화학도 있겠지만 이 산업을 형성하는 굵직한 기둥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완성차 얘기들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해요. 4월에 판매량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아까 우리 다뤘지만 네.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은 4월에 조금 주춤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써놓으셨지만 시장이 반등을 뭔가를 하더라도 추세적이다라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뭐 조선 업종을 얘기를 하신 거지만. 요거는 그냥 시장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네. 지금 뭐 다른 전문가분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그 3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3월 10일 날 그때 당시에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24일 정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3월 10일 그 구간이고요. 반등이 나왔었지만은 결국 3.50포인트 돌파가 안 되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추세적 상승의 좀 분기점에 또 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미국 금리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뭐 첫 번째 자막에서 보셨듯이 많이 약화는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IT 섹터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자꾸 IT 얘기를 하냐면은 어저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계, 건설, 철강 뭐 대부분 그 소위 말하는 굴뚝주라 그러죠. 굴뚝 네. 산업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 경기 민감주라는 굴뚝 산업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결국 IT입니다. 네. 결국 IT에서 외국인들이 뭐 장 후반에 뭐 IT 쪽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강 후회로 끝이 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IT 쪽을 볼 수밖에 없고 IT가 못 간다면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자동차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업종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개별 종목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도돌이표를 해보자면은 IT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줘야 네. 갈 수 있다는 부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뭐 3월 중순에 이미 아시겠지만은 3,050포인트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돌파를 볼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밋밋한 시장이네요. 네네. 밋밋하고 그리고 너무 좀 재미없는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흐름이 아시다시피 뭐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20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완만하게 시장이 흘러내리고 약간 레벨 있어요. 다운이 좀 됐고 3,000포인트 중심으로 왔다 갔다 네네. 하는데 항상 불안한 테스트를 좀 네. 하고 있고 시장이 이런 것 같아요. 올라갈 이유도 없고 빠질 이유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시장도 대안을 찾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굴뚝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승전 오늘도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테마다. 아니요. 아닌가? 네. 정치대만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요. 네. 하긴 근데 지금 보선 다가오니까 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죠. 4월 7일. 선거가 네. 맞나요? 다음 주? 다음- 날짜 가는 걸 다-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다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다음 주 다다음 월요일이고. 주 월요일? 네, 4월 다다음 주 7일? 월요일이고. 네, 월요일인가요? 네. 확실해? 월요일 맞지 않나요? 수요일 아닌가? 갑자기 저 헷갈리네요. 수요일 같은데? 일단 얘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볼게요. 지금 한 개. 시장은 어쨌든 주목을 하고 수요일, 있는 부분. 수요일. 네, 수요일 네. 죄송합니다. 수요일 죄송합니다. 4월 7일.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30일 날. 또 아, 이번- 사조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인프라 투자의 디테일이 나오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프라 내용이 이제 세 군데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인프라 투자 뭐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기계 관련 종목들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현대건설기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좀 식상하잖아요. 이미 또 그렇죠. 한번. 근데 항상 근데 아시겠지만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SOC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4대강 얘기가 사했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네. 예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기 바이든 정부도 일자리, 단기. 네, 예.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든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뭐 단기 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울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울산이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SOC라는 이런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내수를 살린 그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울산을 예를 들게 되면 울산에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 울산 쪽에서 돈을 쓰게 되면은 이 돈이 울산 시내에 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부동산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산보다 울산이 지금은 뭐 전국이 다 올라가서 비슷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울산이 집값이 더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단기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SOC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그 도시화라든지 일단 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게 되면은 거기서 어쨌든 서비스업 일자리가 발생이 되고 서비스업 내수 경기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도시화 정책을 했었던 이유가 뭐 고속철도를 만든다라든지 뭐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 주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결국 도시화 정책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내수를 살 수밖에 없고 이게 SOC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네. 조금 그래서 기업을 좀 보게 되면 저는 탑픽은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건설기계. 네,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두산밖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뭐 부동산 정책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올해 민간 분양 같은 게 31만 원 정도 이제 공급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일단 GS건설 아마 브랜드 네임밸류 때문에 자이란지 프로지오 요거 때문에 GS건설과 대우건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주택 부문 매출이 58%또 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올해 예정된 뭐 물량 같은 게 지금 현재 뭐 4월 1일 같은 게 북수원 자이 같이 이렇게 또 자이 브랜드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전 탑픽으로서 GS건설 그리고 뭐 대우건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을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볼 수밖에 없는데 그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단연 대장은 CS 윈드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그러니까 OCI. 탄소제로 신재생에너지 네. 이렇게 매칭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네네. 인프라 부양책 구체안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근데 그 시장이 이제 기댈 만한 부분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 그 미국의 부양책에 너무나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일단은 그쪽을 좀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들어봤고요. 잠시 또 신민영 아나운서를 들려서 관심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거 특이한 거 요약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6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태현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서두에 미국 부양책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도 많이 시장에 좀 기대게 된다면 그쪽으로 일단은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IT 섹터가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분위기가 뒤집힐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제 같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방금 전에 철강 업종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철강이란지 기계, 건설 그리고 화학 뭐 이쪽으로 비공석 광물까지 부가하게 이쪽으로 또 오늘도 아마 시장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풍력 쪽은 뭐 CS 윈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에 OCI를 말씀드렸는데 연결해서 철강 쪽을 보게 된다면 저는 휴스틸이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휴스틸. 휴스틸. 네, 휴스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참고만 하십시오. 네. 자막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목 같은 경우는 그 토목 건축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94%가 관관인데 또 여기 구조용 관관 같은 경우는 또 매출의 80%가 또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미국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채광 관련주들, 뭐 철근이란지 이런 부분, 인프라 관련된 뭐 채광 제품 이런 쪽을 보게 된다면 뭐 휴스틸 같은 종목들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휴스틸. 네? 휴스틸. 휴스틸. 네, 발음이 제가 어렵죠. 안 그랬나요? 아니.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휴자 휴스틸. 발음이. 제가 휴스틸이라고 안 했나 봐요. 네. 휴스틸입니다. 아니, 안에서 이제 자막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래? 그래서 네, 근데 자막을 안 내보내셔도 상관이 없다고 네. 이제 하셨습니다. 코드 번호가 005 저기네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틸. 휴스틸 1,500원 저겁니다. 네. 그래서 휴스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뭐 부양책 여기에 대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좀 답을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시간에 걸려서 또 딱히 특이할 만한 종목은 없더라고요. 또 윤석열 테마 몇 종목 정도 뭐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왜 오른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더 네. 제외를 하고 그럴 때는 뭐 인프라든지 선거 이런 부분들 정책 테마주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좀 먼저 보시고 또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현지 해운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들도 뭐 일부 종목은 올라가겠지만은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또 어제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또 분위기가 더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IT 부품주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제한된다든지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셀트리온 이슈가 있었듯이 바이오 섹터가 얼마만큼 잡아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꼭 요 업종을 봐라 이렇게 좀 찝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뭐 건설, 기계, 철강이란지 이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섹터를 딱 명확히 네. 선택하기가 이제 말씀하신 그 순환하는 게 회전 네, 너무 항상 빨라요. 빠르죠. 네. 맥락이 이렇게 쭉 물론 이제 조선이라든지 해운 쪽은 상당히 강하게 밀고는 올라왔는데 네. 앞서 이제 모두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추세로 보기에는 시장 전체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조선주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속 모멘텀이 될 것인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도체의 대세 상승, 뭐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 네네.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걸 막 동시에 얘기하는 순간부터 고점이었고 네네. 주가가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거기에는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뒷북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선도하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도 일단 맥은 이렇게 봤고 개장이 이제 1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호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떤가요? 좀 오늘 일단 지수는 뭐 상승 출발 일단 강하진 않더라도 0.1%.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이 어제 이제 장중에 네. 밀렸던 부분을 다시 커버하는 거죠. 뭐 제자리로 미국의 가는 이제 거라 헤지펀드 봐야겠죠. 이슈는 한 턱을 넘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소폭 상승 출발, 소폭 하락 출발 지금 그 자막에도 지금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자동차가 좀 다시 반등이 지금 동시효과는 괜찮은 부분들인데 네. 자, 그럼 지금- 개장가 보고 예, 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개장 보도록 하죠. 네.